여기 지금 보면 그래픽이 이제 현대차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현대차를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시승에 나섰습니다. 왜냐, 지난번 시승한 거 하이브리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랜저 하면 3.3을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나타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조용하고 훨씬 정숙하고 사장님의 차,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는 어떤 건지 한번 3.3 가솔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오, 3.3인데 3.3이라는 증거가 뒤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뭐 3.3이라도 써줘야지 좀 3.3을 사는 그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써있네요. 심지어는 하이브리드하고도 똑같아. 배지 튜닝을 하고 싶은데 그런 튜닝의 여지도 없어. 굳이 여기다 3.3이라고 써놓으면 걔는 분명히 걔는 있죠 뭐야, 그죠? 3.3인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는 배기가 쉴 새 없이 계속 막 나오고 있어서 내가 기름을 좀 낭비하고 있구나, 확실히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이제 3.3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승이니까 달려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추워. 온도를 이게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가죽 장갑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전기가 통해서 가죽 장갑으로 누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장갑 낀 손으로 안 된다 그랬었는데 장갑 낀 손으로 되는구나.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시승기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걸 눌러서 이 차의 외관이나 실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직접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발해 보죠. 이 주변을 보여주는 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현대차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바닥을 보여줄 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왜곡이 지나치게 일어나서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주차선에다 넣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차 사이에다 넣을 때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세단이라는 차가 갖는 한계라고 할 수도 있죠. 요 미러의 아래쪽에다가 달아야 되니까 요걸 보여주려면 광각으로 이렇게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차는 찌그러져 보일 수밖에 없다. 나은 방법을 잘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B필러에다가 카메라를 단다든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열선 핸들 켜고요. 습 기능은 안 켜지네. 습 기능은 지금 켜져 있었네. 왜 켜져 있었던 거지? 습 기능 켜면 되게 화려한 그래픽이 막 나와요. 딱 켜면 차가 미세먼지 속을 가는데 깨끗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나오는데 이 그래픽 거짓말이죠. 이건 그래픽 거짓말이에요. 미세먼지가 차를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깨끗해져, 이런 그래픽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오인할 수 있는 그래픽을 만들어 놨네요. 이 습 기능은 내기순환 모드입니다. 내기순환 모드로 바뀌어요. 누르는 순간 밖에 있는 공기가 정화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공기를 차단하고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건데. 사기 아니에요? 아니, 사기는 아니고 소송 아닙니다. 그거 어쨌든 그래픽이 좀 잘못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내기순환은 정말 위험한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기순환을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말로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급속도로. 그러니까 내기순환은 쓰지 마세요. 반드시 외기가 들어오게끔, 그리고 좋은 필터를 쓰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실내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와서 실내 미세먼지 센서를 보면 지금 밖이 너무 맑아요. 바깥 공기를 열어놔도 그래도 미세먼지가 확 증가되는 모습을 안 보여주네요.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미세먼지 측정기 갖고 올 걸. 지금 좀 뿌연데 맞을 것 같지가 않은데. 네, 여기 4층이네요. 높기도 높아. 여기 그랜저가 3대나 있어요. 여기 한 층에 그냥 그랜저만 있고 소나타는 없어졌네요. 그랜저를 위주로 전시하다 보니까 소나타는 이번에 빠졌나 봐요. 여기 그랜저 절개 모형도 있다. 우리가 딱 이런 걸 보려고 온 거거든요. 절개 모형으로 보니까 더 확실히 이 실내 느낌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랜저 IG의 그 본뼈대는 그대로 갖고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의 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
되긴 해요.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넓죠. 이 공간이 너무 큰데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좀 짧아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시트, 이 방석의 각도나 뭐 이런 것들 구성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높이거든요. 이 높이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스포츠카라면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세단이라면 이게 조금 높아줘야, 그래야 이제 다리가 좀 편하고 그리고 허리도 덜 아프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낮으면 허벅지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엉덩이 쪽에 무게가 집중돼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번 그랜저 뒷좌석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랜저 어쨌든 실내에서 보니까 이렇게 멋있어. 야, 이게 이렇게 멋있는 차였구나. 이게 여러분들 꼭 그랜저 보실 때 실내에서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보시고서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내에 와서 보면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차를 실내에서 볼 일이 뭐가 있냐고요? 4,800이야. 제가 엊그저께 탔던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변속이 6단 변속기였어요. 그래서 변속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 차는 지금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8단 변속기니까 조금만 있어도 툭 끌고 가고 조금 있어도 툭, 매끄럽게 이렇게 다단화된 그런 변속기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속되는 시점이 무슨 자기가 야, 이거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슨 듀얼 클러치 변속기처럼 변속이 돼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성공한데요? 적어도 이 그래픽에서는 야, 이게 변속이 엄청 빠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그래픽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남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픽도 어지간한 차들은 이 그래픽이 뭔가 부드럽지 않고 뭔가 드드드드 이런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막 그래픽 카드를 진짜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한 것 같은, 뭐 타이탄 같은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입니다. 요게 지금 다 3D 그래픽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왜 갑자기 삑삑삑삑 하면서 아무 변화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뭐 귀신 나타난 것처럼 뭐가 옆에 있다고 막 그러냐, 무섭다 이러실 수 있는데, 요런 센서 오류는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요런 게 발생했을 때 요걸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내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내비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금 만지다 만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같으면 조금 납득이 돼요. 근데 이거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아직 만들어가는 단계처럼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톤을 지금 다 파란색으로, 전부 다 파란색으로 했거든요. 아이콘을 한 가지 톤으로 가는 게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뭔지를 알아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다 일일이 3D로 돼 있고 아이콘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요 안에 화면은 이만한데 아이콘은 요만해. 그 밑에 글씨가 또 이렇게 뭐 무슨 전화, 블루링크, DMB 이렇게 써있는 요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이 아이콘은 아예 아이콘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그냥 요 안에 텍스트를 읽어야만 이게 뭔지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운전하면서 눌러야 되는 건데 요거를 일일이 읽어서 누른다? 사실 좀 와닿지 않죠? 색깔이 좀 있고 아니면 그래픽이 좀 크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동차의 아이콘들은 최대한 기능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 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냥 뭐 통일하면 좋지 않겠어? 뭐 알록달록하면 너무 촌스럽잖아. 이런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4,800이야 이게 그로잉 실버군요. 그로잉 실버.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네요. 예쁜데? 굉장히 예쁜 색깔인데, 아마 이게 세월이 가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마 이 색깔은 좀 너무 튀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문이 뭐 요즘 다 그렇지만 그랜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링 처리가 예술이에요. 예술입니다. 정말. 일단 라운드진 거, 보통 이제 잘라서 용접하고 나는데 이렇게 라운드지게 찍어내는 거, 사실 르노 삼성 옛날부터 했던 건데, 현대차는 그때까지도 이걸 찍어냈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제대로 해주네요. 이 실링 처리도 지금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있고. 이게 어저께 이거 시승하면서 이 차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가 했었는데, 방음이 잘 됐을 수밖에 없네.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왜 또 뒷좌석에 앉아보느냐, 이 차에는
트윅스 옵션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머리 공간 부분에서 조금 이거 좀 덜 깎아주면 안 됩니까? 아니, 현대차 되게 많잖아요.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뭐 많잖아. 아반떼도 있고 뭐 엄청 많은 차종이 세단으로 다 있는데, 그러면 다른 차종들을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고 하나 정도는 여기가 좀 뚱뚱한 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 공간이 좀 넉넉하고 좀 뒤에 앉았을 때 좀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머리 안 숙이고 좀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차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아무튼 요게 좀 이렇게 깎이는 게 이번 그랜저의 여전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고, 이렇게 앉아보면요, 헤드레스트도 지금 트윅스가 들어있어서 푹신하고요. 아 좋아, 아 좋아. 오, 여기 지금 누가 유튜브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유튜브를 띄워놨는데 이거랑 이게 다르네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 소리가 나오죠?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아, 일단 이 유튜브가 된다. 유튜브 잘 된다. 요거는 인정. 와, 이전까지는 요거 아무 쓸모 없었잖아요. DMB만 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이었는데 이제 꽤 쓸모가 있는 물건이 됐네요. 근데 이거 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사로 고정되게 돼 있고요. 왜 이렇게 했죠? 이거 그냥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USB라든지 뭐 이런 뭐 라이트닝이라든지 이런 걸 꽂아서 한 번에 이제 뭐 오디오라든지 이런 거 연결되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이건 그냥 패드인데 패드인 이상 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진 않다는 거. 이걸 추천하긴 좀 그렇고, 헤드레스트는 추천할 만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15만원 정도? 그렇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00이야. 네, 어쨌든 3.3이잖아요. 3.3이면 한번 달려봐야죠. 드라이브 모드도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 모드를 어떻게 바꾸나요?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이 어디 있지? 왜 난 못 찾겠지? 드라이브 모드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아, 드라이브 모드가 공조 장치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이게 버튼들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왜 잘 안 보이지? 네, 버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 소나타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냥 소나타 화면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픽은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차종별로 지금 이거 소나타하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부품, 여기 있는 부품, 여기 있는 부품, 여기 같은 부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소나타하고 비슷하지만, 아주 비슷하지만 같은 부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안에 그래픽은 똑같거든요. 이 그래픽 바꾸는 것하고 이 부품 바꾸는 것 중에 어떤 게 쉬울까요? 사실 그래픽 바꾸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차종별로 요 계기판은 다르게 하면서 계기판 그래픽은 똑같이 한다는 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이 차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차는 어디까지나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인데 그랜저 풀체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앞부분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냥 다른 차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요 정도만 바뀌었다고 하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랜저가 소나타보다 조금 뒤쳐져 있을 때, 기존 IG가 소나타보다 조금 뒤쳐진 거, 요거 만회하는 차원의 페이스리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소나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어떤 부분은 소나타보다 오히려 조금 못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거, 이거 좀 자연스러운 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랜저도 다음 세대가 나오면 그때는 소나타보다 월등히 좋은 차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아, 이게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건데, 케이스가 적용된 휴대폰을 수납하고 무리하게 커버를 닫으면 끼임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대요. 아니, 이게 알면서 만든 거구만,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이게 그렇게 여닫는 게 그렇게 잘 되지 않고요. 벌써 스크래치가 났어. 근데 이게 지금 되게 플라스틱이 되게 연약한 플라스틱이에요. 벌써 스크래치가 났어.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눌러야 되거든. 요 정도만 누르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눌러야 열리기 때문에 사실 더 눌러야 되네. 사실 어지간한 휴대폰은 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4,800이야. 진짜 안 보이죠? 이게 너무 안 보여요. 이게 바깥 빛하고 요 안에 빛하고 둘 다 켜지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깜깜할 때 불이 켜지면 괜찮은데, 어둑해지는데 불이 켜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이 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도 지금 불이 켜지니까 흰색 바탕에 흰색 불이 켜지니까 안 보여요. 아니 어떻게 요걸 생각을 못하고, 검정색일 때는 요것도 검정 요것도 검정이면 괜찮은데 화이트 바탕에 불이 켜질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돼요. 조금 더 늦은, 좀 더 어두워졌을 때 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잠깐 지금 얘가 갑자기 나한테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등받이를 지금 밀었다 놨다 계속 하고 있어요.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이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을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왜 작동시킨 거지? 아, 운전을 오래 해서 30분 이상 운전을 했으니까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을 작동시켰나 보군요. 아, 이 울퉁불퉁한 길에서의 승차감도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매끄럽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오, 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가 꽤 이 차하고 잘 어울리고요. 아주 매끄러워서 이건 정말 괜찮네요. 이 파워트레인은 정말 괜찮은 파워트레인인 것 같아요.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이 8단 변속기가 너무 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바보 같다거나 둔하다거나 이럴 수 있는 변속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좋은 변속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회전 차량에 주의하세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정말 좋은 변속기고요. 이 엔진도 정말 검증된, 오랫동안 타왔던 그런 엔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3 엔진은 저도 오랫동안 소유했던 차에 달린 엔진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래, 이 정도라면 뭐 더 바랄 나위가 없어. 300마력 가까운 엔진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도심에서는 뭐 물론이고요, 고속도로 갈 때도 뭐 특별히 아쉽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4,800이야. 네, 이 부분이 평소에는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다가 불이 켜지면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로 바뀝니다. 차가 주행하는 동안 내내 앰비언트 라이트로 있기 때문에 사실 크롬인 상태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평소에는 켜고 다닐 테니까 이게 크롬인 경우를 많이 못 보실 텐데, 어쨌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는 간접광을 많이 쓰는데 이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직접광으로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 크롬 램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소나타 때부터 좀 이어져 오는 그런 디자인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이 크롬 램프를 실내에 적용하는 걸 제일 먼저 했냐? 그렇진 않고요. GM이 아주 예전부터였죠. 거의 한 7, 8년 됐습니다. 7, 8년 전부터 GM이 쉐보레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차들에 이 크롬 램프를 실내에 적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외에 적용한 거는 아마 소나타가 처음이지 싶어요. 그런데 그랜저에는 크롬 램프가 아니라 그냥 램프에 약간 이렇게 문양을 넣은 그런 형태의 램프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크롬 램프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은 거, 우리가 SM6라든지 뭐 이런 차에 이미 앰비언트 라이트를 실내에 적용을 많이 했는데 현대차가 좀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쪽으로 좀 따라오고 있네요. 이번 그랜저는 실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이 많은 분들도 실내는 참 예쁘다, 실내는 뭐 제네시스보다도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확실히 예뻐요? 소재감이 너무 안 좋아요. 소재감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한번 봐야 돼요. 실제로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카멜색하고 흰색 인테리어를 하면 그냥 반칙이에요. 사실 흰색인데 어떻게 안 예뻐? 당연히 예쁘고. 그런데 이 차가 그래서 뭐 정말 고급스럽냐? 그거는 조금 실제로 차를 한번 앉아 보셔야 돼요. 앉아 보시면 조금 어색한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카멜색 인테리어를 가진 소나타를 탔었는데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좀 더 예쁜 디자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카멜색을 선택하려면 전체 카멜은 안 되고 무조건 카멜과 화이트 이렇게 투톤을 해야 되는데 사진 찍어 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실제로 활용할 때
이게 화이트가 괜찮을까, 오랫동안 뭐 문제 없을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대신에 이 차는 컬러가 검정 말고도 뭐 초콜릿색이라든지 그레이색이라든지, 그레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색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실내 색깔이 4가지로 나오니까요, 뭐 여러가지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 한번 보시죠. 잠깐, 블랙이 더 예뻐요. 이게 화이트가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찍었을 때 화이트가 그냥 예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내 들어와 보면 블랙이 고급스럽네요. 화이트에 블랙이 있으면 좀 약간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 플라스틱 부분이 너무나 도드라져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 색깔이 그렇게 튀지 않아서 더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제가 블랙 인테리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것들이 검정 이런 검정 요소들이 이 실내에 너무 많거든요. 그게 화이트에서 튀어서 좀 싸 보였는데 그게 이제 블랙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눌러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선택한다면 블랙이거나 적어도 이 초콜릿색 시트를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네요. 정말 안 타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4,800이야. 가격 대비 만족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살 때는 깡통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 자동차를 살 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가, 요거를 볼 때 풀옵션은 무조건 제조사한테 유리한 옵션이에요. 풀옵션을 선택하는 건 조금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차 그랜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정숙성도 좋고 엔진, 변속기 다 좋아요. 이 옆에 유리 여기 막 너무 조용해, 너무 정숙해, 너무 잘 달려, 너무 마음에 들어. 공간도 아주 충분해. 이런 것들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랜저 깡통으로 사세요. 깡통으로 사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랜저의 상품성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게 승차감이나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실내나 모든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게 발전한 것 같고요. 수입차 어지간한 차하고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자동차가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이 차의 상품성에 있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정숙성, 친환경성 이런 것도 있지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절반으로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거 은근히 이거 아주 개꿀이라고 이런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점도 아주 좋은 요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되잖아요. 힘드심 만들어요.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후진으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데 이 차에서는 어렵지 않네요. 이 차는 후진으로 가는 게 뭐 아무 부담이 없어. 부담이 있네. 사이드미러 박을 뻔했네.